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총무복지팀장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김유승 연호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유승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연후의 동문 여러분. 벌써 그 계절이 초여름으로 접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아주 상쾌한 날입니다. 선배에게 듣는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인데, 이 선배에게 듣는다의 첫 목적은 그 저희들 후배, 현재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나간 선배들의 뭐 큰 업적이나 뭐 그런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선배들의 그 연구에 대한 열정을 후배들이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 키스트가 아주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그 연구소로 도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선배에게 듣는다는 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음표 또는 선배 듣는다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모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저희들 선배들이 일하던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국가로부터의 그 연구비는 전무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그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또 하나 그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그 연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연구의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도서실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도서실에서도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연구실보다는 도서실에서 선배들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과는 연구 환경이 많이 달랐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선배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연구를 한 것을 저희들이 모범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 아주 저희가 귀중한 선배를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그 강권하다시피 해서 모셨고, 또 이분은 정말로 은처럼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분입니다. 특히 제가 이분한테 강면받은 게, 4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고, 오히려 목소리는 더 높아져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나간 그 연구 업적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 몸 관리를 하셨는지가 더 궁금하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말미에 듣기로 하고, 아주 훌륭한 우리 임광연 박사님의 지나간 게스트의 생활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그 6월 달에 갖기로 한 그 홈카밍 데이는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가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때 또 한번 선배에게 듣는다, 또 11월 달에 또 한번 저희가 할 차례고, 저희가 또 하나 그 연후에서 지금 그 애쓰고 있는 게, 우리 선배들을
좀 공적을 발굴해서 지금 과학기술 그 유공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연후에 그 활동이 미비하긴 하지만은 그러한 그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선배들을 받들고 모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강연을 아주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선배에게 듣는다의 강연자로 모신 은광용 박사님께서 내가 즐겨온 분말 야금과 다이아몬드 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은표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은광용 박사님과 이은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시라고. 두 분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은광용 박사님을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용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셨으며 키스트 금속공정연구실장과 경질재료 연구실장을 역임하시는 등 우리나라 재료공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주 기술과 가치의 연구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하셨고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개건교수로 활동하시며 산업계와 학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 연구개발하신 공업용 다이아몬드 기술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 과학기술 7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강연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회는 키스트 기존과 다르게 직접 연설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은광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발표하는 과학자 중에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은 다 유치과학자님들이었고 저는 이제 국내 과학자로서 처음에 발표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유치과학자님들이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산업 발전 초기에 주로 큰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저는 이제 그 슬하에서 작은 그림을 그려서 말하자면 세부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속에 제가 어떤 부분의 완성을 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것은 분말야금이라고 하는 금속공학의 한 분야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했던 일이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제 세라믹 분야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을 재료공학으로 했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재료공학 쪽에서 상당한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좀 자료를 이제 펴주실 수 없나요? 제가 낸 자료들을. 이걸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키스트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금속연료종합연구소라는 곳을 대학 졸업하고 바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가 최영섭 박사님이 키스트 세우기 전에 모델 연구소로 거기를 운영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하자면 제가 그 철야금 연구실에서 주로 철분만을 환하는 연구를 주로 했는데, 그 최영섭 박사님은 당시 원자력 연구 소장이셨는데 오후 4시 전후에 꼭 금속 연료 종합 연구소를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기업에 그 성광 과제를 받아서 그 연구를 시켰는데, 그 연구 진행 상황을 꾸준하게 매일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거의 매일 오셔서 연구 지도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고, 연구는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실제 최 박사님하고는 대화도 나눈 적이 없지만 간접적인 지도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계셨던 저희 선배 대학원 학생들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총장했던 이기존 박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를 하신 이동영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그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셔서, 저는 그 군복무 때문에 공군에 들어가 가지고 4년 반을 그 비행기 정비장교로 그 복무를 하면서 교관 생활을 대전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키스트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최인훈 박사가 뭐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금속 재료 연구소에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지도 교수가 그 윤도경 그 원자력 연구소로 가신 윤영구 박사셨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떠나니까 저는 뭐 그 밑에서 뭐 연구도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아래층에 있는 제조야금 연구실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조야금 연구실에서는 하는 일이 특수광, 그 다음에 철주조합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말야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박원구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분말야금 연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이제 바로 인하대학으로 떠나셨고, 그 다음에 저는 분말 제조를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분무기, 애토마이저라고는 분무기를 가지고 그 용탕을 분무를 해서 분말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일은 이제 결국은 그 창성이라는 회사의 기술이 이전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비철금속 분말을 만드는 그 회사가 돼서 그 원료 분말 해결에 그 말하자면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산화철 분말을 수소로 환원을 해서 철분만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토마이징을 해가지고 만드는 동분말 가지고는 그 오일리스 베어링을 만드는 그런 그 연구도 해서, 그러니까 그 분말을 성형을 해가지고 소결을 해서 어떤 그 분말야금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분말야금 부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분말야금 업체들의 수준이 조금 낮았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원료도 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 품질을 높이는 데 제가 그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그 기공이 적고 그 결정 크기가 균일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것을 많이 이렇게 산업계와 공유를 하게 돼서 그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중요하게 했던 평생 말하자면 제 전공이 된 그 탄화텅스텐 초경합금 연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당시 수출품이 초기에 텅스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료 광석으로 주로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라고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도 하고 나중에 산화텅스텐 분말로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일을 제가 연구로 해서 대한중석에 그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해서 그 일들이 발전을 됐고, 그 다음에 텅스텐 분말 가지고 또 탄화를 해서 탄화텅스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 탄화텅스텐 초경합금의 원료가 돼 가지고 그 코발트하고 결합을 하면 탄화텅스텐 초경합금이 되니까 이게 이제 대한중석의 주력 제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중석이 처음에는 그 수출 회사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화텅스텐 초경합금을 만드는 초경합금 회사로 변모해서 그 상당히 그 말하자면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초경합금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그 당시 이제 회장이 누구였냐면 포철 회장으로 가신 박태준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회사가 좀 경제적으로 부실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결국은 이스카라고 하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 이스카는 초경합금의 최대 회사가 스웨덴의 샌빅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캔나메탈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 수준의 회사였는데, 그 이제 일본의 도시바 탄갈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대한중석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구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초경합금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하자면 분말야금 산업하고 초경합금 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연구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국내 이제 수준이 좀 그 당시 좀 뒤떨어져 있던 그런 업계와 학계의 연계를 해서 이제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여러 해 거쳤고요. 처음에 76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6년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제품 전시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분말야금과 초경합금 분야에서 국내의 산업 발전에 서로 말하자면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 자신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학계에 가서 이제 연구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학자들이나 산업계에 있는 기술자들과 많은 교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분말야금이나 초경합금이
세계와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는 세계의 그 분말야금 그 학회를 한국 분말야금 학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그걸 열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학술위원장으로 그 이제 그 말하자면 발표회하고 전시회를 주로 이렇게 많이 그 활성화를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사실 그 제가 평생을 이렇게 노력한 게 초경학금이었기 때문에 초경학금에 관한 것은 뭐 인류 기업이나 뭐 인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논의하는 그 주요 요점에, 당시 이제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프레스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핫프레스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더 첨단 기술을 거기다 도입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쪽에 뭐 이렇게 제가 실험 장치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학술적으로는 그분들과 동등하게 말하자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그 카이스트에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 키스트에 있으면서 그 이제 석사 박사를 거기서 받았는데 그 윤도경 교수를 지도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윤도경 박사님은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하버드에 가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물리학의 폭넓은 분야 중에 재료공학을 선택을 해서 과학원에 이제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말하자면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강의도 정말 명쾌하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도하는 게 정말 정밀하고 세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체력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고 테니스장에 가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키스트에 돌아와가지고 키스트 테니스장에 열심히 테니스 치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하고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도를 해주신 덕에 또 그분 제자 중에 가장 우수한 그런 제자들이 그 키스트가 좋아가지고 제 연구실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 덕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에 83년에는 뉴욕에 있는 그 트로이시의 RPI 대학, 렌슬레아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에 가가지고 그 분말야금 분야에 아주 유명하신 저먼 교수 그 그룹에서 연수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기죠. 제가 넘겨야 되나? 네. 그 사실 초경학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금형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고압을 넣으려면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초경학금이에요. 그래서 그 초경학금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고압을 가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그 제조 공정의 기초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좀 합성한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무기재질 연구소, 쯔쿠바에 있는 무기재질 연구소, 그러니까 세라믹 연구소죠.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 연구 그룹이 있어요. 거기 그 그룹장이 후쿠나가 박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두 살 위고, 그 다음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하고 저보다 아랫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전부 다 합성을 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데 만드는 수준이
분말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분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일만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서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래뉼 다이아몬드. 이제 후에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도 없다. 그다음에 세계 어디에도,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다이아몬드 연구를 하는데 어느 곳에도 그 G만큼의 그 그래뉼 다이아몬드를 잘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만드는 그 드비어스사하고 G하고 두 군데만 그걸 하고, 그러니까 G가 그거를 특허를 만들고 거기 과학자들이 다 했는데 그 보석을 만드는 드비어스사는 이제 그걸 자기들이 보석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갖췄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을 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아몬드의 기본인데, 합성의 기본인데, 그 만드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총합 과제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G7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일진의 허진규 회장하고 이제 설득을 해서, 사실은 저는 허진규 회장이 그거 이제 그때는 그 기업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 대학에 1년 선배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이거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더 큰 기업하고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분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제 키스트에도 계시고 나중에 서울대학으로 가신 이동영 박사하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복강선, 뭐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동방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분 밑에 있는 그 신택종 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일진에서 신택중, 서울대학의 이동윤 박사 제자 신택중 연구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박종구 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연구 개발을 해서 3년 만에 이제 그 알갱이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만드는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일진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본이 됐고, 그 다음에 신택중 박사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신택중 연구원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동영 박사 밑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 음성에다가 합성 공장을 건설을 해서 이게 이제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G사가 자기들이 만드는 그 기술을 한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기들이 쓰는 프레스 가지고 뭐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프레스에 무슨 기술이 묻어 있습니까? 프레스는 프레스뿐이죠. 뭐 보스턴에서 재판을 걸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일진 허 회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재판을 아주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아무런 결함이 없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가과제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합성을 했고, 그 합성의 노하우에는 프레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합성하는 그 내부 기술이 중요한 문제지 프레스가 무슨 기술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에 말하자면 엉터리 꼬투리 잡는 걸 벗겨냈죠. 그래서 이제 일진은 그런 걸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업체로
말하자면 수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모스크바에서 다이아몬드 학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학회를 모스크바를 가려고 하니까 그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는 시베리아 철도로 가는 게 어떻겠냐 허여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삼척에서 배 타고 브라디보스톡 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기차로 그 모스크바까지 여행을 했는데 그게 참 추억에 남습니다. 그 사실은 그 연해주가 우리의 발해 시절에 우리 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일쿠츠크 그가 옆에 있는 바이칼 호수가 우리 민족이 옛날에 가서 이렇게 더듬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는데 러시아가 그걸 차지하고 있다는 게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그래도 이제 쭉 그걸 지나서 그 모스크바의 말하자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느낌이 그 감회가 참 슬프기도 하고 그 또한 그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생산을 잘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다이아몬드 생산 부분을 떼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스크바에 가니까 공산국가에서도 다이아몬드 하는 데가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어요. 연구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놀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데는 거기도 없어요. 중국도 많이 하고 러시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있던 국가들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놀 생산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으로 왜 안 넘어가죠? 뭐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하죠 뭐. 사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방막으로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그 다양한 네마모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는 주로 이제 저하고 백영준 박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논문도 많이 세계적으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했는데 그 다이아몬드 방막을 만드는 일은 말하자면 산업화에 가니까 시장 개척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산업의 선진 다이아몬드나 뭐 일진 다이아몬드에 넘겨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몬드의 부착성 높은 방막을 만드는 일을 못해서 산업화 쪽에서 그래가지고 백영준 박사는 잘 만들었는데 산업에서 그거를 제대로 만드는 능력이 없어서 시장 개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영준 박사는 참 스마트한 친구고 연구를 무지하게 잘했는데 그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성 탄소막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광열 박사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 방막은 어떤 재료하고도 접합성, 부착성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막을 만들어서 산업에 응용을 하니까 이게 응용 분야가 엄청 넓죠. 뭐 VCR, VTR 그냥 아주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해가지고 시장에 많이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발을 했던 전영화 박사가 그걸 사업화해가지고 JNL이라고, 그러니까 J는 전영화 박사고 L은 이광열 박사죠. 그래서 JNL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일젠 다이아몬드는 한 1,500억 정도인데 JNL 회사는 한 200억 정도의 말하자면 회사로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 라이트 카본의 산업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와줬던 박종구, 신택중, 그 다음에 우리 이광열 박사를 참 제가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이루었던 성과를 가지고 훈장을 좀 받았는데 제일 큰 훈장이 동백장이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혹시 무슨 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여기 앉을까요? 예. 사실 질문할 게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박사님이 최초에 궁금한 게요. 최영석 박사님이 하시던 금속연구소를 어떻게 처음에 알고 들어가셨나요? 제가 서울공대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금속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셨어요. 제가 그분 제 위에 대학원 학생이 조종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도 2년 선배고 그다음에 이제 윤 교수님이 이제 그분을 지도하면서 조종환 선배가 저를 이제 활용해 보라고 윤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이 이제 나와서 참 좋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뚜렷한 이런 알갱이들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초과학 합성해서. 근데 분말로는 만들기가 쉬운데 초과합을 하면 이런 알갱이를 만드는 거는 결정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키워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초고압에서 정밀하게 운영하는 능력이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합성을 해서 하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중국에서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던 그 연구의 그거를 어떻게 낌새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요. 원래 다이아몬드를 하시려고 이 그래뉼로 키우는 연구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래뉼로 하시는 연구를 기술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다이아몬드에 적용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산업에 쓰는 게 이런 알갱이거든요. 이런 그래뉼, 요 입자 이렇게 큰 이게 다이아몬드 공구의 기초 소재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의 제 공대 1년 선배들이 다이아몬드 공구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허진규 회장하고 동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화 다이아몬드, 뭐 신한 다이아몬드 이런 회사들이 그 다이아몬드 공구를 저런 걸 수입해서 공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이걸 만들려고 목표를 삼았죠. 그래뉼 기술이라는 건 다이아몬드 하기 전에 원래 갖고 계시던 기술이 아니라 공구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그래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초고압으로 합성하면서 저게 작은 분말이 되는데 그거를 저런 굵은 결정으로 키우는 능력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저걸 저렇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결정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 사이즈로 키우고 하는 데 대한 개념이 저한테 잡혀 있었던 제가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답을 못 하셔도 되고 아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다이아몬드 금보다 더 비싼 게 다이아몬드인데 금은 그렇게 지금 요새 같을 때 전쟁 때 금값이 막 오르고 이제 금을 개발하려고 옛날에 제가 연금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도 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네. 근데 인공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자연에서 나는 다이아몬드하고 인공에서 만든 다이아몬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러니까 자연에도 다이아몬드가 나는데 그 자연에서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주로 써요. 그러니까 보석을 쓸 만큼 다이아몬드 결정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고압으로 다이아몬드 결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시키면 되거든요. 저걸 키우면. 근데 그걸 만들면 초고압 분위기에서 하면 질소가 들어가지고 저게 노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을 키워도 저 노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도 했고 뭐 드비어스도 했는데 합성으로는 보석만큼 좋은 다이아몬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석 만드는 일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할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익히 들어왔던 아주 제가 느끼기에 훌륭하신 연구원이라고 생각되는 백영준 박사, 이광열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아까 네. 보니까 명단이 쭉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 카이스트에서 계속 이렇게 오신 건가요, 여기?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도경 교수님 지도를 받았는데 네. 참 윤도경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카이스트에서 제일 훌륭한 그 저 학생들이 전부 윤도경 교수님 지도를 받았어요. 아 근데 키스트가 유명한 연구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받고 와서 그 연구를 하니까 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제가 하는 연구에 같이 하고 싶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참 저는 아주 그 과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 밑에서 이렇게 박사도 받고 그다음에 그분의 우수한 제자를 제가 연구원으로 받았다는 게
제가 평생에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학원 몇 회신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과학원도 몇 년에 들어가신 거죠? 과학원에 들어가신 게? 제가 71년에 키스트를 들어왔고 그러니까 키스트를 먼저 들어오셔서 들어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이 과학원 1기로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키스트 들어온 게 늦어서 아, 과학원 3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과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저보다 10년, 공대는 10년 후배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상관없죠. 뭐 같이 공부하는데 뭐 즐겁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멋지게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윤 교수님도 잘했지만 다른 분들도 강의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키스트가 카이스트가 되면서 통폐합도 돼가지고 그 육사 출신들이 이제 과학원 쪽을 뭘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키스트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국가의 대접을 많이 받는다는 질투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키스트를 말하자면 좀 하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카이스트하고 키스트가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는 협력기관인데 그 당시에 좀 갈등이 있어서 저는 그때 참 그 부분에 관련도 안 두고 그 다음에 그 매니지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제가 국가과제를 관리하는 그 G7 과제 관리하는 쪽에 가서 한 4년쯤 그 국가과제 관리하는 일을 관리 했는데, 파트로 파견돼 나가서 네, 일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가과제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전문위원으로 나가서 한 4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재료 분야는 금속 사람이 다 합쳐서 어떤 과제를 국가에서 밀어야 산업이 발전하고 또 산업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걸 열심히 살펴가지고 그걸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데 그걸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권력기관형이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간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후에 보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지나와서 보시면요, 뭐 중간에 내가 좀 이걸 선택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아까 보면 금속하고 다이아몬드 쪽하고 카이스트 가시고 카이스트 나오셔서 또 좋은 윤동영 박사 교수님이란 분하고 또 거기서 좋은 제자들이 오고 이런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연구원들 보면은 이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딜레마도 있고 이거 내가 좀 잘못해서 이게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혹시 뒤돌아보면 그런 적은 없으세요? 뭐 특별히 그렇게 후회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후회될 만한 그런 길을 안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마 전문위원 끝나고 돌아와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기관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뭐
뭐라도 하나쯤은 했겠죠. 근데 그게 저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런 쪽에는 아예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뭔가 연구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저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이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그 방사광 가속기 연구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 이광열 박사가 뭐 다이아몬드 라이 카본 잘 만들면 그 계면에 그거를 분석을 하는 일을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로 들여다보고 좀 돕기도 하고 또 미국의 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런 기회를 한 1년 가졌죠. 좀 은광 목사님을 좀 구태여 제가 의미를 두자면 그 전에 오셨던 선배님들은 외국에서 유치과학자로서 하시던 거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하시던 걸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은 박사님 아까도 좀 약간 특이하게 그야말로 국내에서 하시면서 또 그렇지 않고 끝까지 또 기관장이라는 보직을 안 하시면서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서로 장단점이 있으시겠죠. 근데 건강 지금 보시면 또 안경도 안 쓰시고 저는 안경 써도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안경도 안 쓰시고 저보다 연세도 한참이신데 얼굴도 옛날에 제가 뵀을 때하고 거의 같으시거든요. 아니요, 저도 한 3, 4년 전에는 좀 나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열심히 그 운동을 좀 하다가 게을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무슨 운동을 특별히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그 운동을 합니다. 뭐 자전거 타기, 그 팔 운동, 그다음에 몸통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 좀 했더니 2, 3년 전에 나빠졌던 그 체력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때는 지팡이도 짚었거든요. 예. 근데 지팡이도 그냥 이제 안 짚고 이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카이스트의 지도 교수님이시란 윤동현 분 교수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테니스도 치고 막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데 가다 보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연구원들 중에. 근데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윤 교수님은 그 체력 관리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테니스를 하셨고 근래에는 이제 수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지도 교수시면 위실 텐데 아직 저기 생전에 계신가 보죠? 그러니까 저보다 고등학교는 2년 후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2년 하버드에 가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말하자면 뭔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런 연구를 즐거워한다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키스트에서 거기 가기 전에도 즐겁게 연구를 했지만 그분 지도를 받고 와가지고 더 즐겁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의사라든가 변호사나 이런 쪽이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데 돈은 솔직히 그 사람보다 많이 못 벌잖아요.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재밌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과대학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의 공과대학 커트라인이 의과대학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의 커트라인 제일 낮은 데 있는 사람도 의과대학 가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공과대학을 온 사람 중에 일부는 법과대학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법 전공이 돼가지고
그 판사나 무슨 변호사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로 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그때도 뭐 그렇게 돈이 막 많이 벌리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근래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과대학이 공과대학보다 높은 이렇게 수준의 그게 돼가지고 전 박사님의 그 연구 제목에 중요한 게 즐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후배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분들한테 박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박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씀 중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는 원리가 말하자면 과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면 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놓고 나면 그게 즐겁잖아요. 그 풀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을 개척해 나갈 때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줄 알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거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왜냐면 저희 아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즐겁게 하는 거. 어차피 돈은 뭐 의사만큼 못 벌지만 충분히 벌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사실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뭐 사실상 그래서 박사님 이제 근데 얼굴을 뵈면요. 얼굴 자체가 그냥 즐거우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 사실 의학에도 의학이라는 게 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잘 돌아가야 몸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과학을 하는 부분이 우리 키스트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구는 우리 키스트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위 그 의술 병을 치료하는 거는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즐겁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즐거운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그렇게 원리를 밝히고 더 근본을 밝히는 것만큼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뭐 이렇게 좋겠지만 또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그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 원리를 밝혀서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쪽은 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저는 그래서 100% 찬성, 동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키스트에서 하는 예. 뇌과학 연구 같은 거는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그런 부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 좋은. 제가 이제 이 녹화한 거를 이제 글로 써서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서두에 이렇게 좀 딱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많이 오셨는데 질문을 좀 플로어에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누가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요거의 사이즈가 대략 한 1cm 조금 그보다 조금 뭐 네. 네. 그러니까 뭐 백윤 박사가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플라스마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다이아몬드 방막을 합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아주 단단한 재료가 돼가지고 이 부착을 하는 그 촉용합금이나 이런 거하고 접착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방막의 좀 결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갖다가 이제 방막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내놓으면 방막이 쉽게 깨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팔리질 않죠. 그래서 저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특성 때문에 결국 시장 개척이 안 된 겁니다. 뭐 백윤주 박사가 만든 저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뭐 이렇게 공산권에서도 많이 연구했고, 뭐 어느 그 다이아몬드 그 방막 연구하는 팀하고 이렇게 대비해봐도 우리 다이아몬드 방막이 가장 수준이 높았어요. 그 학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게 좀 잘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접합성을 말하자면 높이는 게 어쩌면 다이아몬드에다가 우리 이광열 박사가 만드는 다이아몬드 DLC 방막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접합을 했으면은 이게 잘 붙어가지고 더 잘 됐을 텐데 좀 지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전영화 박사라는 분이 참 아주 JNL을 만들면서 그 시장 개척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라이트 카본이 그 접합성이 좋으니까 그 여러 그 말하자면 네모모 부품에 그걸 입히면 그 네모모성이 엄청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시장에 내 가지고 말하자면 그 JNL을 아주 중견기업으로 뭐 지금 200억 좀 넘는 아주 중견기업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좀 우리 이광열 박사도 참 자랑하고 싶은 우리 수재고, 그 다음에 그 앞서 백영준 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정우 박사도 그런데 참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우리 윤덕영 교수님의 아주 우수한 제자들이 제 밑으로 와가지고 제가 아주 복을 누렸습니다. 네,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저기. 그 은광용 박사하고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아까 돈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마셨는데 기술 개발해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돈 좀 많이 버셨어요? 저는 돈 버는 일엔 재주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이렇게 챙기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진에서 이제 제가 일진 다이아몬드에서 한 3년 이렇게 저를 콘설턴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네, 지금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콘설턴트를 하면서 이렇게 일진 다이아몬드를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다이아몬드도 생산을 하고 촉용합금도 생산하는데 제 주전공이 촉용합금이잖아요. 근데 촉용합금을 만드는 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키우면 지금 1,500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서너 배 키울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은 오는데, 그 기술자가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일본 기술자를 좀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야, 일본 기술자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네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냥 거기 저런 인재를 데리고 내가 뭘 노력해봤자 방법이 없겠다. 그 다음에 그런 수재를 일진 다이아몬드에 가서 뽑아가지고 넣고 기를 수 있는 바탕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다음에 관여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후배들한테라도 기술 개발 하더라도 뭐 지분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다가 돈도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조언을 한 그런 말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이제 그 G7 과제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체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야 그 산업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야 그 업체 기술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재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 말하자면 기술의 그 회사의 말하자면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대개 그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그 인재를 양성해서 돈을 버는 그런 쪽에 그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 인재를 잘 대접을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기술을 전부 높여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자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길러내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이렇게 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 빼고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위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가는 그런 그 회사들이 그 말하자면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남이 못하는 기술을 우리가 축적해 나가서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축적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그 기업에 유지하고 더 말하자면 좋은 인재를 뽑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자기의 그 능력에 맞는 보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신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중견기업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 발전이 안 되는 기업은 그런 그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갔는데 되게 우리 시작할 때 원장님 한마디 좀 하시는데 오늘은 원장님 특별히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점심시간도 되니까 이걸로 어떻게 맞춰도 될까요? 저기 질문 하나. 저기 마이크를 좀 들으시죠. 잘 안 들리네요. 네, 아까 그 다이아몬드 방막 그 사업은
뭐 사업적으로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착 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게 실패를 했는지.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뭐 최고로 높다 그러지만 경도 외에도 열 전도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좀 잘 안 들리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열 전도도가 제 기억으로는 한 금의 한 40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LED라든지 지금 열을 빼야 되는 이제 방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기술 핵심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접착도는 안 나왔는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그 축적되는 열을 빼는데 다이아몬드 방막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아마 쓸 그거 수가 있는 거죠. 예. 잘 적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반도체 쪽에 지금 특히 말하자면 그 고집적 반도체 쪽으로 가면 충렬이 많이 돼서 그거를 열을 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그걸 그 내부에 다이아몬드 방막을 거기다 어떻게 입히느냐 하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말하자면 조건하고 이 다이아몬드 방막을 만드는 조건하고가 현저히 다릅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좀 높은 온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거기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근데 요새 뭐 저 나노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노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이광열 박사가 했던 DLC 방막 같은 것도 거기다 하면 잘 될 텐데 그것조차도 온도차 때문에 그렇게 그 연구해야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게 코팅만 된다면은 상당히 여러 그렇죠. 가지 도움이 예. 되지 않을까 예.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우리 이광열 박사 후배들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주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접착인 되지만 어떤 그 강도는 안 나오는데 열은 거기에 이렇게 뭐 힘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열만 빼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접착을 안 해도 충분히 열을 빠질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방막을 만드는 조건하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DLC 이광열 박사가 잘 하고 있는 DLC 방막을 만드는 조건하고 그 조건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걸 거기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조건에다가 말하자면 DLC 같은 필름을 거기다가 입힌다고 하는 거는 아주 특출한 기술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이광열 박사 같은 특출한 분이 계시니까 좋은 연구 테마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네. 또 박사님도 너무 오래 하시면 힘드시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네.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광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키스트와 은광용 박사님 연구실 동문들께서 마련한 꽃다발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상록 원장님, 이광열 박사님, 꽃다발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훈 박사님께서도 꽃다발 증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이스트 동기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라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키스 선배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